네, 오늘은 그 오디오에서 슈퍼 레졸루션 하는 논문인데요. 이미지에서 슈퍼 레졸루션 하는 거는 몇 번 발표가 됐었었는데 오디오 쪽으로 한번 얼마 전에 나와서 그 데모랑 코드가 나와서 한번 그쪽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던 차에 PRCB 제 차례가 돼서 이 논문을 선택했고요. 일단 오디오 슈퍼 레졸루션 같은 경우는 그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들 보셨으니까 그렇고요. 오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낮은 주파수 성분만을 가지고 있는 거를 높은 주파수 성분까지 다 가지게 만드는 그런 거를 이제 오디오에서의 슈퍼 레졸루션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위에 이 파란색 그림이 이게 오리지널 그 고해상도의 어떤 오디오 시그널이라고 하면 이거 이 두 번째 그림이 로우 레졸루션의 어떤 오디오고요. 이거를 다시 이 첫 번째 그림처럼 복원해주는 그런 게 이제 목표이고요. 그래서 요 세 번째 거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은 뭐 큐빅 스플라인 인터폴레이션 이런 걸 하면은 약간 위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네 번째 게 이제 자기네가 한 건데 이건 굉장히 잘 복원을 한다라는 걸 이제 주파수 측에서 보면 이렇게 되고요. 타임 축에서 보면은 이 밑에 있는 이 파란 점들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오디오 시그널인데 이 파란 점과 파란 점 사이에 어떤 이 하얀 점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델을 보면 우리가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 건데요. 그 네트워크 입력으로는 이제 로우 레졸루션의 오디오가 들어오고요. 출력으로 나오는 Y가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가 되는 어떤 그런 어떤 네트워크 FZ를 만들겠다라는 거고 그때 사용하는 로스 펑션은 그냥 민스퀘어 에러를 쓰겠다. 그래서 이 로우 레졸루션 오디오가 네트워크를 통과해서 나온 게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와 똑같았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보면요. 예. 일단 바틀렛 아키텍처예요. 그래서 점점 오토인코더처럼 점점 줄여드렸다가 그걸 다시 점점 펴주면서 우리가 원하는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가 나오게끔 만들어주고요. 예. 그래서 다운 샘플링 블락들이 비계가 앞에 있고 뒤에 비계에 업샘플링 블락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다들 많이 아시는 구조일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다운 샘플링 블락 같은 경우는 요거를 안에 뜯어보면 그냥 컨브레이어랑 모렐로 이렇게 돼 있는 그냥 컨브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전체적으로 이 전체 구조가 다 컨볼루셔널 레이어로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다운 샘플링 블락은 이렇게 컨브레이어로 되어 있고요. 필터 사이즈가 이렇게 결정이 돼요. 맥스 2의 6승 더하기 B 곱하기 512. B라는 거는 이 첫 번째 블락은 얘는 B1이고요. B2, B3 이런 식으로 B는 3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예. 그래서 가면 갈수록 필터 사이즈가 필터의 개수가 많아지는 그래서 만약에 8개의 어떤 다운 샘플링 블락들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면 128 처음에는 128개 뎁스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256, 512, 512, 512, 512 이렇게 뎁스를 가지게 되고요. 반면 필터 사이즈는 이제 점점 줄어들게끔 이렇게 구성이 돼요. 예. 그리고 스트라이드를 2로 줬기 때문에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죠. 그러니까 이 다운 샘플링 블락을 통과하면 이게 점점 피처맵 사이즈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업샘플링 블락 같은 경우는 반대로 예. 요 앞에 했던 다운 샘플링 블락에서 썼던 거랑 거울로 대칭처럼 점점 키워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게 다 대칭으로 들어가고요. 근데 여기가 2의 6승이 아니라 2의 7승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래 대칭이면 2의 6승이어야 되는데 예. 필터 사이즈 같은 경우는 2의 7승으로 되어 있는데 얘만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요. 결국은 이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다운 샘플링 블락의 뎁스 수가 128이었다. 예. 죄송합니다. 예. 128, 뭐 256 해서 512였다 여기가. 그러면은 얘가 512여야 될 것 같은데 1024를 쓰는 거죠. 뎁스 수를. 예.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하냐면은 뎁스를 2배로 만드는 대신 걔를 나중에 2배의 사이즈로 뻥튀기를 해줄 거예요. 업샘플링을 하는데 이용을 할 거예요. 그게 여기 셔플 레이어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업샘플링을 하면 보통은 이제 트랜스포즈 컨볼루션 같은 걸 쓰잖아요. 예. 그래서 업샘플링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서브 픽셀 서플링 레이어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뭐지? 레이어를 어떤 이미지를 지금 아래 제곱배로 뻥튀기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한 픽셀을 3x3만큼 더 레졸루션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애초에 9개의 채널을 뎁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채널이 요 각각의 하나의 픽셀들을 만들어내게끔 그러니까 요 9개의 뎁스로 이 9배 그러니까 3x3배만큼 더 레졸루션이 높은 그런 걸 만들어내게끔 하는 방식이 이제 이 논문에 제안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디오 슈퍼 레졸루션 쪽 논문에서도 이 셔플링 레이어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뻥튀기를 하겠다. 그 기존의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을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그러려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일로 하나 올라갈 때마다 2배씩 이제 그 업샘플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2배씩 업샘플링을 하기 위해서 뎁스를 이 다운 샘플링보다는 항상 2배씩 더 뎁스를 만들어 가지고 업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가기 전에 네네. 하나만 질문. 네. 이거 지금 타임 도메인에서 하는 거죠? 네, 타임 도메인에서 합니다. 그러면 컨볼루션 1D 컨볼루션. 네, 1D 컨볼루션이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2배로 업샘플링 하려면은 2배의 뎁스만 있으면 되고요. 이미지처럼 하려면 이제 4배 뎁스가 있어야 아마도 되겠죠. 네.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업샘플링 블럭에서 이 뭐 컨브레이어류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셔플링 레이어를 통과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스태킹을 해줘요. 스태킹은 이거거든요. 결국 레지듀얼 커넥션으로 한다 그러는데 레지듀얼 커넥션이 결국은 사실은 레지듀얼 컴바이닝이에요. 그래서 컨캣을 해주거든요. 그냥 더하는 썸 해주는 게 아니라 컨캣으로 붙여줘서 한다라는 말이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컨캣해서 다운 샘플링 했던 블락에서 나온 피처 맵을 컨캣 해주는 거는 이제 많이 쓰는 거죠. 이거는 풀리 컨버리셔널 네트워크 논문에 나왔던 것도 이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위해서 업샘플링을 할 때 이 컴프 7에 있는 거에다가 기존에 있던 어떤 피처를 컨캣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얘도 그렇고 유넷 같은 경우도 이전에 있던 어떤 그 피처 맵을 나중에 업샘플링 할 때 여기다가 컨캣해서 붙여주죠. 그러니까 이거 많이 쓰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거는 스피치 댄스먼트 게인인데 여기서도 이건 이제 오디오 시그널에서 했던 건데 여기서도 이쪽에 있는 어떤 피처 맵을 컨캣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다 어떤 그러니까 바틀렉 구조에서 뭔가 할 때는 많이 쓰는 방식이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레지듀얼 컴바이닝을 적용을 했습니다. 네, 끝났네요. 네트워크 구조 끝났어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구조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고요. 뭐 이쪽 도메인에 계신 분들은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여기 애디티브 레지듀얼 커넥션 있잖아요. 얘는 이제 진짜 레지넷처럼 바로 연결해서 썸을 해주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고요. 근데 결과는 이분들이 이제 그 데모 페이지를 만들어서요. 데모 결과랑 코드까지 다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요 제목으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나와 있고요. 들어보실 수 있고요.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하이 프리퀀시는 굉장히 잘 살아나는 걸 들으실 수 있는데 사실 귀에는 살짝 거슬리는 것들이 조금 들리기는 해요. 예.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이거는 오브젝티브 메저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SNR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혹은 로그 스펙트럴 디스턴스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해서 그거를 평가한 거고요. 이 SNR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들어낸 신호랑 만들어낸 신호랑 타겟 신호 간의 차이를 이제 노이즈라고 생각하고 타겟 신호는 이제 신호라고 생각하면 신호대 잡음비가 돼서 높으면 좋겠죠. 그리고 로그 스펙트럴 디스턴스는 이제 스펙트럼 도메인에서 로그 스펙트럼 도메인에서 크기를 비교한 파워 스펙트럼을 비교한 거고요. 그래서 얘는 오차니까 낮으면 좋겠죠. 예.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게 제일 높고 제일 LSD는 제일 낮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좋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브젝티브 메저도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들었을 때도 좋냐라고 했을 때 무시라 테스트를 했을 때 자기네께 점수가 제일 높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평가를 해도 사람이 직접 평가를 해도 제일 좋게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자기네들의 문제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뭐 이렇게 이 한글로 써 있는 것처럼 논문에 나와 있진 않은데 이제 제가 표현한 건데요. 일단 8kHz짜리 신호를 샘플링 레이트를 16kHz짜리로 업샘플링 하게끔 만든 네트워크로 16kHz짜리를 32kHz로 만들 수 있겠는가 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랑 다시 이 표랑 다시 매칭을 시켜보면은 이제 실험을 하는 방식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드는 방식이 애초에 이 16kHz짜리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오리지널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걔를 로패스 필터를 해서 8K로 조금 안 좋은 신호를 만들거든요. 이미지도 이런 방식으로 쓰죠. 네. 그렇게 해서 이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는데 애초에 원래 그러니까 이제 인퍼런스 할 때는 그러면 로패스 필터 통과 안 한 멀쩡한 신호를 입력했을 때도 이 슈퍼 레졸루션이 되느냐를 본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트레이닝 할 때랑 테스트 할 때랑 같은 환경이면은 잘 되는데 다른 환경이면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도메인 어댑테이션 능력은 전혀 없다. 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실제 생활에 쓰기에는 상용화 시키기엔 조금 어려운 알고리즘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이고, 끝났네요. 네. 이게 네트워크가 굉장히 간단해서 내용이 별게 없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근데 이게 어디에 나온 논문이에요? 이거요? 잠시만요. 예. ICLR ICLR 2017. 2017인가? 예. 2017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네. 당연히 스플라인이랑 비교하면 예. 당연히 좋게 나오고 사실은 이게 되게 전통적으로 많은 방법을 쓰던 이게 이름을 그 슈퍼 레졸루션이라고 불렀지만 네. 사실 이건 밴드위스 익스텐션이거든요. 아, 여기서 이게 또 한 3, 밴드위스 4년 전에 익스텐션이라고 해요. 네. 예, 3, 4년 전에도 그 아이캐스비나 이런 데 보면은 뉴럴넷으로 하던 방법들이 되게 많은데 잘 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아, 네. 그거랑 비교했을 때는 사실 이게 되게 좋을지가 되게 의심스러워요, 사실은.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들어도 들어보면 그렇고, 좋긴 예. 좋은데, 그러니까 확실히 하이 프리퀀시는 많이 살아나는데, 뭐, 되게 왜곡이 다른 방법도 많이 있는 훨씬 것 같아요. 많이 그러니까 다른 방법도 제 살아나거든요. 생각에 그럴 것 예, 같아요. 근데 얼마 예. 전에 이게 페북이 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봤는데, 여기도 근데 뉴럴 네트워크 한 거랑 비교는 해요. 이 DNN이라고 되어 있는 게 다른 네, 방식이다. 라고 해서 이제 제가 그 레퍼런스 논문은 안 봤거든요. 안 봤는데 네, 다른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논문이랑은 비교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 게 더 좋다라고 비교는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전통적인 방법들도 많이 있어서 사실 되게 뭐 얼마나 그게 차이 나는지 사실 그거에 대해서 좀 있으면 되게 좋을 텐데 예. 그리고 보통 하는 방식은
그 이제 저주파에 있는 그 예, 스펙트로그램에서 저주파에 예, 있는 정보 가지고 네, 고주파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주로. 네네, 그러니까 저주파 인풋, 요 저주파의 이 그림에서 보면은 네, 맨 밑에 한 200 밑에 있는 그렇죠. 여기서 여기를 이걸 인풋으로 가지고, 하고 예, 위에 이 위를 리스트, 아웃풋 예, 에스티메이션 하든지 뭐 아니면 예, 과거에 이걸 가지고 예, 미래의 저 고주파를 에스티메이션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예, 그런 방식에 비해서 이게 왜 더 나은지 뭐 이런 것들은 좀 또 있고 그래야지 좀 되게 의미도 있고 새로운 방식에 대한 뭔가 주장도 되고 할 것 같은데 네. 혹시 그런 건 논문에 없었나 싶어서. 네. 아,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냥 논문 하나랑 비교를 하고요. 여기 네. 보시면은,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은, 이 그림만 보면은 되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심지어 막 이런 파트를 복원해내는 게 되게 신기하다 그래야 되나? 뭐, 하여튼, 그랬는데, 네. 그래서 옷 되게 잘 됐나 보다.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잘 된다고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달아가지고 궁금해서 봤는데, 네트워크가 뭐, 제가 봤을 때는 독특한 거는 별로 없고요. 그냥, 예, 다 그렇게 할 것 같은 구조라서 저도 읽으면서 조금 심심한 느낌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코드랑 이런 거 다 오픈했으니까 한 번씩 돌려보기도 좋고, 그리고 이게 좀 오디오 쪽에 도메인 날리지가 없어도 네트워크 하나로 깔끔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다 얘도 컨볼루셔널 레이어만 갖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쪽 도메인이 아니더라도 사용하기는 좀 편리하게끔 돼 있는 거는 같아요. 이거 이후에 네. 더 improve 된 거는 혹시 아시나요? 김태수 박사님 선생님, 혹시 이게 추천해 주실 만한 게 2017년 있나요? 거니까. 예, 예. 저는 몇 년 전에 본 거밖에 없어서 아, 사실은 어떤 회사에서 예, 이런 거 레즈넷으로 뭐 이렇게 스펙트로그램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음악에서 예, 98kbps짜리 소스 가지고 예. 플락 에스티메이션 했는데 저는 듣기에 굉장히 잘 됐거든요. 음, 어떤 회사에서 했는데 예, 그거는 발표는 안 된 거죠. 네, 발표 안 된 건데 예, 그냥 뭐 그 CNN 구조 가지고 스펙트로그램에서 예, 그냥 이 하이 밴드 그 에스티메이션 그냥 기본 구조로 했대요. 예, 데이터만 예. 잔뜩 넣고 음, 네, 굉장히 인상 깊게 잘 돼가지고 음, 이게 과연 그거만큼 될까라는 음악에서였거든요. 그거는 44km 얘도 음악은 그냥 피아노 음악 하나만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팝 음악, 네, 예, 제 힙합, 생각에 네, 피아노 음악 하나만 한 거가 네. 과연 잘 될까 싶긴 그래서 합니다. 그냥 이런 스펙트로그램을 이미지로 놓고 그냥 윗부분 에스티메이션 하는 식으로 했다 예, 그래서 네. 네. 뭐 그런 것들이 더 있지 뭐, 않을까. 제가 그것도 제 생각엔 그 방법은 전에는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오픈 리뷰를 보는데 저는 사실 제가 그 결과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어서 지금 그 질문 드렸던 거거든요. 이게 되게 어셉턴스에 대해서 그냥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들이 나오고 있길래 조금 약간 저한테 서프라이징 한데 예, 사실 전 시그널 프로세싱 쪽 사람들 보면 되게 별로라고 생각할 것 같아가지고 네. 매우 전통적인 방법들이 김태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많을 텐데 너무 나이브한 방식으로 한 것 같은데 결과가 아주 좋나다라고 지금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음, 코멘트도 되게 마일드하네요. 네. 네네. 그래서 이거 시그널은 들어보실 수 있거든요. 논문 제목 딱 치면은 구글에 그 한 두세 번째쯤엔 나와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결과들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들어보시면 예, 어떤 느낌인지 아실 수 있을 들어보도록 것 하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